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은 강달러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달러가 강해져 걱정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 달러의 강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강달러. 지금도 계속 강달러가 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의 환율이 얼마였냐면 대략 한 125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왜 환율이 1000원, 1100원대에 있다가 갑자기 150원, 200원이 팍 올라서 1270원, 80원 이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 그런데 그때 저는 이 달러의 강세는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즘은 얼마야? 1470원, 200원이나 올라서 1470원, 한 500원대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계속 강세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강세가 될 것이냐? 이러한 조건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들이 해소될 때까지.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와 같거나 낮아질 때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죠. 우리나라 금리가 2.53인데 미국의 금리는 3.5, 4까지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 돈의 값어치가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그러면은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게 강달러예요. 높은 환율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은 미국 정부의 달러 부채가 감소할 때까지. 지금은 미국 정부가 달러를 갚느라고 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자국의 자국의 돈을 풀지 않고 자꾸 축소시키고 통화량을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달러는 필요한데 미국에서 돈을 더 이상 안 풀고, 그러니까 계속 달러의 값어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시 늘 때까지. 세계 기축통화국의 약점이 뭐예요? 세계에다가 자기네 돈을 쓰게 하려면은 계속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럼 돈을 풀려면 뭐예요? 무역 적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외국에 있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풀리던 돈이 옛날에는 100억 달러어치, 1000억 달러어치 풀리던 것이 5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풀리는 돈이 작아지면 뭐예요? 외국의 달러 수요는 계속 있는데 달러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 대부채가 너무 커. 이제는 감당할 정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외국에 있는 돈을 다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남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달러의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돈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달러 값어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의 기축통화가 나올 때까지. 제3의 기축통화국은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아, 달러의 횡포가 너무 심해. 우리끼리도 우리끼리 통화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제3의 기축통화국이 나올 때, 그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죠.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달러가 약해지겠죠. 그럴 땐 강달러가 약달러로 변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브릭스 국가들의 있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전혀 틀려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니들 제3의 기축통화를 만들면 니네하고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또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기축통화가 나오기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상관없이 세계 경제가 나왔을 때까지,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의 종속 변수예요. 왜냐면 미국 경제가 우선 세계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해요. 수입을 제일 많이 하니까 미국이 경제가 나빠져 갖고 수입을 안 한다. 수입을 안 하면은 돈이 안 풀리죠. 미국 경제가 좋아져 갖고 세계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리는 거죠.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 경제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좋고 나쁨이, 그리고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고 나빠지고 그러죠. 그 다음은 남북한이 협력할 때, 남북한이 협력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1억이 되고 남북한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나 영향력을 덜 받겠죠. 이럴 때도 우리가 원화 대비 달러에 대한 그 강세가 줄어들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강달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맞춰줘야지 세계의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덜 종속되면서 달러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해소되려면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게다가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원유가 이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원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강달러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것으로써 오늘 읽고 쓰고 찍고 강달러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구멍가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